지글지글 익어가는 해물파전 소리, 고소한 향, 그리고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좋은 사람과 한 잔 기울이는 막걸리.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해물파전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파전, 그리고 해물파전은 한국에서 발전해온 요리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는 다양한 전 요리가 있었지만 해물파전은 특히 동네 지역에서 발달하여 널리 퍼졌습니다. 조선시대 부산 동네 지역의 파전은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특히 동네 해물파전은 해산물과 파의 풍미로 유명했죠. 그래서 숙종 33년 동네 산성 축성 때는 부역군인들의 새참으로 제공되었고 삼진날 전후로 임금님께 진상하면서 그 유래가 알려지게 됐죠. 일각에서는 명절이나 잔칫날에 즐겨 먹던 파전을 장날 점심 요기로 구워 팔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전집 문화의 전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흔한 파전이야 그렇다 치고 오징어, 조갯살, 새우 등을 넣은 해물파전은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고 쪽파를 듬뿍 넣는 방식은 동네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통을 이어온 해물파전은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한식 메뉴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비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프라이팬에 부침개를 지질 때 나는 지글지글 소리와 비슷해 빗소리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파전을 떠올리게 되는 일종의 파블로프식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하죠. 또한 날씨가 궂으면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이때 탄수화물이 풍부한 밀가루전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파와 부추 같은 재료는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눅눅한 날씨에 활력을 주는 음식으로 제격입니다. 이런 과학적 이유와 더불어 농경사회를 거치며 비오는 날 가족과 파전을 나눠 먹는 공동체적 식문화 전통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물파전은 역사와 풍습 측면에서 한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음식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해물파전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시 한류인데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미디어에서 한식이 조명되면서 예상치 못한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지금 현재 주자는 해물파전인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깐 과거를 돌이켜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대표 음식, 즉 한식을 말하면 불고기, 김치, 비빔밥 정도가 주류였습니다. 한식을 해외에 홍보할 때도 이들 음식이 대표적인 한식으로 소개되었고 한국 정부나 한식진흥기관에서도 주력 홍보 메뉴로 활용했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헐리우드 스타들은 이래 Do you know 김치라는 질문을 받고 김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매운맛에 힘들어하는 외국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참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잔인하게 기쁨을 누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류의 확산과 함께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크게 증가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연상하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K-팝, K-드라마, K-무비?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한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한국 음식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 50대에서는 한국 음식이 K-팝보다도 높은 연상도를 보였죠. 2023년 전세계 한류 트렌드 조사에서는 K-푸드가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류 분야로 49.1%의 응답률을 기록해 한국 대중음악이나 영화보다도 앞선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잘 알려진 한식뿐 아니라 감자탕, 닭갈비, 찜닭 등 한국인들만 즐기던 한식, 그리고 치맥, 불닭볶음면 등 현대적 메뉴의 세계적 유행, 그리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와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 등 미디어를 통한 음식 노출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나아가 한국적인 음식, 해봤자 아시아에서나 먹힐 것이라 생각한 한국 라면, 김밥, 김부각, 호떡,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으며 한식의 대중적인 이미지가 점점 변화하고 있죠. 그 결과 파리, 런던, 뉴욕 등 주요 도시에 한국 식당이 빠르게 늘고 한식이 영양균형이 우수한 음식으로 주목받는 등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죠.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2004년에 한식을 가장 영양균형 잡힌 음식 중 하나로 선정했고 미국의 한 언론은 2020년에 가장 인기를 끈 음식으로 김치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입맛과 관심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식 열풍 속에서 해물파전도 해외 MZ세대에게 주목받는 메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지의 한식당에서 해물파전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메뉴가 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뉴욕, LA, 시카고 등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해물파전을 취급하는 식당이 늘고 있죠. 한식 페스티벌이나 푸드 행사에서도 해물파전은 떡볶이, 삼겹살 등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컨대 2023년 뉴욕과 LA에서 열린 한식 페스티벌에서는 해물파전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며 기존의 해외에서 유명했던 비빔밥이나 불고기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셰프들이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해물파전을 한국식 크리스피 팬케이크라고 소개하며 직접 조리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화제를 모았고, 이를 본 현지인들이 한식당에서 해물파전을 찾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물파전이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하고 매력적인 음식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구글 리뷰 등을 살펴보면 주로 크리스피 예 추위, 팩드 위드 우마미 플레이버라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해외 대형마트에서도 해물파전 밀키트나 냉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코스트코와 월마트에서도 해물파전을 포함한 한국식 전 제품이 등장하면서 해물파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물파전의 인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랄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 즐길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해외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SNS와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매력을 들 수 있습니다. 해물파전은 지글지글 부쳐질 때 초록빛 파와 다양한 해산물이 어우러져 상당히 화려한데, 이런 모습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초록빛 파와 해산물이 부침개 반죽과 함께 익어가는 장면, 노릇하게 부친 전을 먹기 좋게 자른 후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모습 등이 영상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죠. 미국의 젊은 유튜버들이 먹방이나 요리 브이로그를 통해 해물파전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레 확산되었고, 틱톡에서는 해물파전 만들기 챌린지나 코리안 팬케이크, 해물파전 해시태그가 유행하는 등 MZ세대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히려 해물파전 바이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식감과 맛의 차별성입니다. 해물파전은 서양의 팬케이크나 일본의 오코노미야끼와는 다른 바삭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지녀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조화로운 식감에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에서 우러나오는 감칠맛이 더해져 현지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죠. 특히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에게 해물파전의 식감은 기존에 경험한 적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세 번째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인 서양 팬케이크는 버터와 밀가루 위주의 달콤한 음식이지만 해물파전은 해산물과 신선한 채소를 풍부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식으로 인식됩니다. 최근 웰빙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MZ세대 트렌드와 맞물려 글루텐 프리나 해산물 단백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해물파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해물파전의 주재료인 파는 미국에서도 슈퍼푸드로 인식되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종 요리에 파를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서구 쪽에서는 소비량이 비교적 적어 이런 인식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와의 조합이라는 문화적 매력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비 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전과 막걸리는 찰떡궁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해외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막걸리는 외국 MZ세대 사이에서 이색적인 전통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히 어울리는 안주로 해물파전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주문하면서 해물파전도 주문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이 둘을 실제로 페어링 메뉴로 홍보하기도 하죠. 막걸리는 도수가 낮고 유산균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술로 알려져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MZ세대에게 어필하고 해물파전과 함께 한국식 술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죠. 요컨대 해외 MZ세대는 해물파전의 화려한 비주얼, 독특한 식감과 맛, 건강한 이미지, 그리고 문화적 스토리에 매료되어 해물파전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언급했듯 SNS는 K푸드 입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화려한 해물파전의 비주얼과 독특한 식감을 SNS를 통해 접하며 호기심을 갖습니다.
특히 파전이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이나 완성된 해물파전의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수만 건의 좋아요를 받고 있죠. 실제로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응답자의 60%가 한식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식을 접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해물파전 같은 개별 메뉴에 대한 친숙도와 선호도도 함께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6%가 최근 1년 내에 현지 한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한식당 방문자들의 90.4%는 식사 경험에 만족한다고 답했죠. 특히 86.7%는 다시 방문하겠다고 응답해 재구매 의향도 높았습니다. 이처럼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물파전도 글로벌 한식 메뉴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데요. 비빔밥이나 김치 정도만 알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해물파전이라는 구체적인 메뉴까지 찾게 되었고, 일부 해외 마트에서는 냉동 해물파전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인 입맛에 맞춘 파전 레시피가 개발되어 소개되는 등 다양한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해물파전이 단순히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를 가진 한식 메뉴로 해외 시장에 안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한식의 글로벌 확산은 경제적 파급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식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는 약 23조 원으로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외식업 총매출 140조 원의 16.4%에 해당합니다. 한식당이 진출한 주요 국가의 한식 소비 인구가 연평균 지출하는 금액은 약 87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한식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 식품의 수출액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수출 지역과 품목이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K푸드 중 라면, 김, 소스, 간편식 등 가공식품은 해외 매출이 급증해 2023년 한국 식품업계의 해외 매출은 2019년에 비해 약 70% 이상 성장한 5조 3,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한식 소비 인구의 규모도 방대해져 2023년 기준 전 세계 한류팬은 2억 2,500만 명을 기록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K푸드를 소비하거나 K푸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문을 연 한식당도 2020년 기준 9,923개가 운영 중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한식당을 15,000개 이상으로 50%가량 늘리는 목표를 세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해물파전과 같은 특정 메뉴에도 기회로 작용합니다. 현재 한식당에서 해물파전을 취급하면 필요한 부재료의 수출 증대나 레시피 공유, 현지 농수산물과의 융합 등이 가능해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죠. 더욱이 한류 팬들의 한식을 즐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식은 단순한 음식 소비를 넘어 관광, 유통, 콘텐츠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반드시 한식당 체험을 일정에 포함시키는데 서울의 전통 파전 맛집이나 막걸리 주점 투어가 새로운 관광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물파전이 전 세계 한식 소비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으나 관련 데이터를 통해 그 위상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3년 해외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 요리 1위는 한국식 치킨, 2위 라면, 3위 김치였고 비빔밥, 불고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해물파전은 아직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SNS와 미디어에서의 노출 빈도를 고려하면 인지도와 잠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식진흥원은 해물파전과 같은 전통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레시피 보고, 표준 영문 메뉴명 제정, 해외 한식당 대상 메뉴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해물파전의 글로벌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해물파전은 한식 산업의 일부로서 꾸준히 성장 중이며 향후에는 김치전, 파전 등 전문화 전체가 K푸드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물파전이 한식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문화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물파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음식 고유의 정체성 유지와 현지화의 균형인데요. 해물파전의 전통적인 맛과 조리법을 지키면서도 현지인의 입맛과 식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령 글루텐 섭취를 꺼리는 서구 소비자를 위해 쌀가루로 만든 해물파전을 개발하거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해산물 없이 두부나 버섯으로 맛을 낸 버전 등을 개발하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은 해물파전의 포용력을 높여 다양한 식문화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한식의 문화적 가치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비오는 날의 정서, 막걸리와의 조합 같은 해물파전만의 이야기거리를 적극 활용해 스토리텔링형 홍보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한국 음식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문화체험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해외 대형마트에서 한식 프로모션 행사를 열어 해물파전 시식 행사를 진행하거나 K-팝 스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물파전을 함께 만들어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화된 레시피와 각국 언어로 된 홍보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21년 발표한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식품산업을 1,100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을 2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원 아래 해물파전 같은 개별 메뉴도 세계인의 식탁에 더 자주 오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생활 방식에 담긴 문화자산이므로 단순히 판매와 소비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매개로 활용되어야 하죠. 해외 MZ세대에게 해물파전을 비롯한 한식이 인기라는 것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과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입니다. 따라서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각국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한 홍보, 현지 언어로 한식 이야기 전하기, 한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이 얽힌 스토리텔링을 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알리거나 K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현지인들이 직접 해물파전을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물파전은 단순한 K-팬케이크가 아닌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정서를 함께 전하는 글로벌 소울푸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비오는 날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해물파전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인의 정서와 함께했던 이 음식이 이제는 글로벌 미식가들에게도 사랑받는다는 게 꽤 놀랍습니다. 언젠가 해외여행 가서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시켜 나눠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